이번에는 네 번째 물건입니다. 밀양시 삼낭진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삼낭진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구보다는 부산이 좀 더 가깝고, 경제권이라고 얘기하면은 밀양의 삼낭진은 부산 쪽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땅 가격과 건물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네가 전원주택 단지로 있으면서 집이 상당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상당히 고급이다 보니까 삼낭진이라는 이런 시골에 이런 좋은 집을 지었을 때에 그 밸런스가 맞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판단해 본 결과 항공사진에 봤듯이 이런 것이 그 전원주택 단지고,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전부 다 지금 매각에 나와 있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보게끔 되면, 여기 감정 가격이, 토지 가격이 2억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최저가가 2억 1,500이다 보니까 이 건물 토지의 가격보다 토지 건물 전체를 합친 것이 거의 토지 가격과 비슷하고, 주변이 전부 다 전원주택과 이런 주택과 같은 급수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택지가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 집만 좋아가지고 그 옆에 집은 땅하고 건물하고 다 합쳐봐야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 집만 3억이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3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밀양이고 삼낭진이라는 곳에 조금 좀 뭐랄까 좀 시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집, 뒷집, 옆집이 전부 다 2억에서 3억이든지 3억 5천이든지 2억 5천이든지 이렇게 가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동네의 물건이라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 가격이 그대로 인정이 되면서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물론 낙찰 받아서 3억 3천짜리를 2억 2천에 낙찰을 받아서 한두 달 내에 바로 팔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월세를 주거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판다면은 얼마든지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공광운이라는 분이 그 2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서귀포시 보면은 그 안덕면 창천리에 물건 번호 1번, 2번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건물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거주도 하지도 못할 나쁜 물건은 아닙니다. 대지인데 하나는 88평, 물건 번호 하나는 88평이고 또 하나는 물건 번호 2번은 33평입니다. 88평짜리는 1억 6,800이고 33평은 그 7,800인데, 둘 다 건물 매각은 제외,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는 얘기지 건물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1번 물건번호 1번이 됐든지 2번이 됐든지 땅을 낙찰받으면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건물 주인을 찾아서 건물을 주인에게 한번 협상을 해보는 건데, 건물을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 있는데, 땅과 건물이 둘 다 주인이 한 사람이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땅과 건물 주인이 둘이 다 다를 때는 땅 주인도 건물 주인도 서로 자기 힘을 못 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을 다 합쳐서 제3자에게 팔아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주인이 나에게 땅을 쉽사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당신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하라고 지료를 내라는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게끔 되면은, 여기에 보면 현재의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없는데 빈 집을 지료를 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물건번호 1번이 있고 2번인데 제가 여기는 잘못 제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 요 물건이 1번 번호 1번이고 요게 1번이고 요게 1번이고 요게 어떻게 한다? 2번입니다. 2번은 이 도로변 옆에 있고 물건번호 1번은 이 골목길을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집이 여기 하나가 있는 것이 이게 물건번호 1번, 2번이고 여기에 뭐야? 하나가 뭐야? 1번입니다. 그러나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포구와 여기서 객선거리가 174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74면 가볍게 걸어서 바닷가까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것이 물건번호 1번이고 여기 보면 2번입니다. 2번에 여기 대변 옆으로는 지금 집이 아니라 무슨 창고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물건번호 1번 88평짜리보다는 이 38평짜리가 더 좋다고 보고, 이것을 어떤다? 우리는 이것을 이 앞에 있는 창고 같은 걸 허물어 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차를 시킬 수 있고 여기다가 터 갖고 점포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있는 땅보다는. 저는 가능한 한 물건번호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뭐 둘 다 사도 되고 다 좋지만은 조금 금액이 적으신 분은 물건번호 2번을 투자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거 보면 물건번호 2번은 똑같이 돼 있어서 33평인데 지금 보면 33평인데 7,500까지 떨어지고 건물은 33평이고 나란히 있는 거고, 뭐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과 땅 주인이 같아서 따르면은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료는 내야 되기 때문에 거주자가 없는 곳에, 거주자가 없다는 얘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물을 지료를 내면서, 그것도 좋은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낡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료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정상권에 대한 건 걱정은 접어두고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와서 제3자에게는 땅과 건물을
하나로 만들어서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